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직장 내 업무 및 성희롱 등으로 중증의 우울병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산재 보상 및 자살 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산지법 서부지원 2018 가단 104953 105888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항소신 부산지법 2018라 60502 원고의 항소기각.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1년경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그로부터 5년 뒤 안방에서 목을 메어 사망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고, 금감원도 우연성을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관련 법리와 정밀한 사실관계는 아래에서 중복되므로 생략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법리적인 판단.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을 에워싸고 중증의 우울증을 발현, 악화시켜온 주변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고통을 더 이상 극복할 의지를 상실한 채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밖에 없다는 충동적인 감정에 휩싸여 그 실행으로까지 쓸려 나아감으로써 야기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망 당시 망인은 심신미약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의 성적 감수성 내지 민감성은 이를 받아들이는 여성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소속 팀장인 제2에 의해서 망인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적절한 언행과 소외 회사 측의 미온적인 대응은 망인에게 굴욕감 내지 모멸감을 주고 직장 생활에 대하여 회의감을 들도록 만들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희롱 사건 이후 병가 신청을 처음 하였고, 의료비 보존금 지출도 소외 회사 내 미혼 여성들 중 최고치로 보입니다. 예정에 없던 잦은 결근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이로 인해 동료 팀원들에게도 폐해를 끼치는 망인에 대하여 직장 내의 평판은 좋을 수가 없고, 평소 내성적이고 수줍어하는 성격이었던 망인은 그로 인한 자괴감과 서운함으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며, 일부 사내 직원들의 망인에 대한 노골적인 험담과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와 직장생활 전반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극복하기 힘들었을 것이며, 수시로 전보되면서 한 부서에서 평균 근무 시간이 약 5개월에 불과하여 이는 동급 직급의 평균 근무 기간인 약 17개월에 비해서 많이 짧은 편이고, 이로 하여금 소외 회사와 동료들로부터 조직적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자존감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도한 업무 부담과 이를 둘러싼 팀장 및 팀원들 간의 갈등은 망인의 주관적인 인식 또는 망인이 가진 개인 능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탓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망인 자신으로서는 더 이상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을 것이고, 그런데 부친인 피고비가 그동안 망인에게 보여온 엄격한 성향과 태도가 망인을 정신적으로 더욱더 힘들게 하였을 것이고, 소외 회사를 퇴직하고 싶었으나 피고비를 비롯한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 차마 그 길을 선택할 수도 없는 딱한 처지에 놓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6월 7일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반대로 신경정신과를 방문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반대로 사직 의사를 철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망인의 감정은 심한 기복을 보이는 가운데서 우울증을 극복하겠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삶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병가가 2016년 7월 1일까지밖에 허가될 수 없다는 통보는
망인에게 미처 예상치 못한 공황 상태로 다가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를 이끄는 직접적인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들여다보면 망인이 진퇴양난의 갈등이 오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고뇌하던 중 지적으로는 자신의 분노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정서적으로는 이를 조절할 힘이 약하여 오히려 정신적 결행, 즉 자살로 이끌려 나가고야 만 것으로서 그 결행의 순간은 심신미약 상태로 이해된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망인이 유언장을 작성한 시점은 이 사건 사고보다 1개월이나 앞선 2016년 6월 7일로서 그 당시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망인이 유언장을 작성한 시점은 망인의 3개월의 희망기간에 반하여 소해 회사가 16일의 병가만을 부여하기로 하였음을 통보받는 결정적인 상황이 전개되기 훨씬 이전 시점이므로 위 위원장 당시의 망인의 심신상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사고 시점인 심신미약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와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기 직전 안방문 옆 진열대 위에 들어오지 마세요, 119 불러주세요 라고 적힌 메모지를 붙여두어 부모인 피고들에게 자신의 시신을 수습할 방안을 당부한 정황이 엿보인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메모 내용이나 메모 작성 행위는 기초적인 수준의 인지기능으로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인데 이에 반하여 망인에게 초래된 심신미약 상태는 그러한 기초적인 인지기능을 초월할 정도의 강력하고 충동적인 정서적 장애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메모의 존재가 망인의 그러한 정서적 장애 상태를 부정할 근거가 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